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NLL 넘어온 미사일, 북한은 왜 그럴까? 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북한은 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북한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종편에 나오는 대북 전문가들, 자칭 대북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정말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해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한다는 얘기 지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9월 말부터 10월 내내 들었고 지금 11월 들어와서 또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에 10월 달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인대 뭐 이런 거 끝날 때가 되면 할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3선 연임을 하고 나야지 할 거다. 라고 하더니 시진핑이 3선 연임 끝났잖아. 지금 시간 계속 지났어요. 지금 며칠 지났어. 그런데도 핵실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핵실험할 거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한다면은 오늘, 내일, 모레 이 사이에 해야 돼요. 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제가 볼 때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7일인가 아마 그런 거, 7일인가 8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직전에 할 가능성, 물론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얘기 자꾸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귀에 딱지가 않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툭하면 북한이 핵실험할 거다. 5년 전에도 북한이 핵실험할 거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창 올림픽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핵실험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찬물 기운 줄 거다. 핵실험했어? 핵실험은 고사하고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한반도에 갑자기 평화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대북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하나같이 틀렸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던 그 무렵 대북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는지, 악담을 퍼부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틀렸다는 둥, 뭐 벌써 망친 이미 파탄이 난 대북 햇볕 정책을 계속 개성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이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면서 핵실험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졌어. 올해 정말로 한반도에 정말 역대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북한이 핵실험한다고 한 얘기가 지금 언제부터 나와요? 8월 달부터 나오나? 꽤 오래됐어요. 계속 나와서 북한이 7차 핵실험할 거다, 8차 핵실험할 거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몇 달을 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북한이 핵실험할 거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떠들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래.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핵실험을 할 것 같으면 미사일 안 쏘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빵 터뜨리지. 계속 미사일 쌓아가면서 분위기 자꾸 고조시킬 것 같아요? 위기 국면을 자꾸 고조를 시켜? 북한은 그렇게 빤한 짓 안 해요. 뒤통수 때리면 때리지. 자, 그러면 도대체 북한은 왜 이렇게 미사일을 자꾸 쏘는 걸까? 특히 오늘은 NLL을 넘어오는 미사일까지 쐈다. 왜 그럴까?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아침에 참 쇼킹한 뉴스가 나왔죠. 울릉도에 뭐 공습 경보가 내렸다는 등. 자, 오늘 오전 8시 51분쯤 속초 동쪽 58km 공해상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북한은 20발 정도의 미사일을 쏘고요. 포격까지 했습니다. 와, 왜 이러지?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은요.
북한이 했던 지금까지 군사행동,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전이 벌어지지 않지만 비교전 군사행동으로는 거의 최고치였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군사행동을 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전 군사행동으로는 오늘이 정말 최고치였다. 자, 왜 이렇게 북한은 소위 말하는 도발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미사일 자꾸 쏴가지고 평화 분위기를 깨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상대방이 도대체 왜 그러나 라는 걸 알려면, 혹은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를 예측하려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잘 파악해야겠죠. 즉, 북한은 왜 저럴까? 북한의 속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북한의 다음 행보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러느냐? 오늘 남측이 북측을 향해서 무력 시위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도 그래 보복할 거야 라고 해서 보복을 했어요. KF-16과 F-15K를 동원해 가지고 지상 공격용 미사일을 3발 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쏜 거는 명분상 한미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을 해서 무력 시위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벌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겁나, 우리가 지금 계속 신경 쓰여, 에이씨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라고 해서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근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쐈고, 그런데 거기에 또 대응하는 차원으로 대북 지상공격용 미사일을 쐈다. 뭡니까? 자꾸 대응이 대응을 낳고 대응이 또 다른 대응을 낳고 이래가지고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사이는 계속 대응과 대응이, 새로운 대응과 대응을 낳아서 자꾸 긴장과 갈등, 대결 양상이 고조되는, 긴장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만 잠시 한 템포만 늦춰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벌어져요. 근데 전혀 대응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꾸 대응 수위를 높일 뿐이죠. 자, 이 비질런트 스톰 이 훈련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요, 엄청 기분 나쁜 훈련이에요. 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깜깜한 방 안에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만큼 무섭고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도 없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내 눈을 가렸어. 그런데 내 주변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막 야 욕소리도 들리고 뭐 몽둥이 휘두르는 소리, 뭐 누가 뭐 맞는 소리 막 들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누가 나를 때리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무섭죠. 겁나죠.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번에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투입된 공군기, 전투기 숫자입니다. 총 240대가 투입이 됐어요. 대한민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480여 대 되는데, 이번에 투입된 전투기가 한 140대입니다. 이번에 투입된 전투기는 F-16 전투기, F-15 전투기, 그 다음에 이번에 F-35 전투기입니다. F-35 전투기가 현재 40대, F-15가 60대, 뭐 F-16이 우리나라가 150대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15하고 F-35,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 가장 좋은 무기가 이번에 동원된 겁니다. 그게 140대 정도 동원됐고요. 미국 역시 100여 대 정도의 전투기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호주까지 와가지고 훈련을 돕고 있었어요. 자, 군용기 240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24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군이 갖고 있는 게 480대니까 우리나라 공군의 절반밖에 안 되네. 뭐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군용기, 전투기를 240여 대 이상 가진 나라가 잘 없어요. 실제로 호주 같은 나라는요. F-18 전투기 60대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나라가 가진 전투기의 최고치예요. 보통 전투기 1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도요. 상당히 많이 가진 거에 속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전투기가 160대 정도밖에 없어요. 자, 240여 대의 전투기라고 그러면요. 웬만한 나라의 이 공군 그 전력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전투기 240대? 그렇게 많이 가진 나라가 없어요. 100대 넘는 전투기를 가진 나라도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진짜. 전투기 보유 대수가 100대를 넘는 나라, 제가 알기로는요, 20개를 넘지 못합니다, 전 세계. 근데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가진 나라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한반도 이 좁은 공역에서 돌아다닌다 생각해봐요. 북한은 얼마나 승질날까? 그것도 최신의 전투기. 눈에 보이지 않는 F-35까지. F-35A, F-35B. 요것만 현재 한국 공군이 가진 거, 그 다음에 미국 공군이 가진 거 합쳐가지고 한 80여 대가 돌아다녀요. 보여야지 뭘 하지. 보여도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보이지도 않아. 거기다가 F-15 전투기 뭐 한때는 되게 악명이 높았습니다만 이미 지금 입증이 됐죠. 현재 현존하는 지금 전 세계에 떠다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싣고 가장 멀리 날아가며 가장 확장성이 좋은 전투기. 그래서 이미 40년 전에 취역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새 전투기가 나올 거예요. 새 시리즈가 나와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F-15 전투기 최신 개량 버전을 주문을 해가지고 한 150대 정도가 지금 추가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제일 좋은 전투기예요. 이 제일 좋은 전투기가 막 날아다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보이지도 않아. 아씨. 북한 입장에서 엄청 신경 쓰일 겁니다. 특히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뭐야? 네. 목표가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런 전투기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보이지가 않아. 이것들이 진짜 훈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뭔가 무슨 기습작전 계획을 세운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북한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맨 끝에 있는 이 전투기 EA-18 전투기. 이건 F-18 전투기의 개량 버전인데요. 전자전기라고 그럽니다. 그라울러라고 부르죠.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인데요. 겉모습은 F-18 전투기인데 이거는 전자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EA-18이라고 부릅니다. 이 EA-18은요.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전파가 다 교란됩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레이더들이 전부 다 꺼져요. 안 보여요. 레이더가 다 망가져. 순식간에 레이더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EA-18 그라울러 전투기예요. 아예 자 봐요. F-35처럼 아예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보지 말라고 아예 그냥 눈까지 가린 거야.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이것들이 진짜 훈련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지금 죽이려고 지금 군사작전을 하려고 훈련을 핑계 삼은 도발을 하는, 침략작전을 계획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역사상 보면요. 훈련을 핑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전쟁 개시를 위한 서막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보여도 불안할 판에 안 보여. 심지어 레이더까지 교란돼. 이빨이 나지.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게 이제 EA-18 전투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호주하고 미군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공격을 할 때, 적진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날아가는 전투기가 바로 이 EA-18 전투기예요. 이라크전에서 엄청난 성능을 자랑했던, 보여줬던 바로 그 전투기, 그 전자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전기가 뜨면은 적어도 한반도 지상에 있는 레이더 기지는 모두 망가진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자, 그러니 북한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F-35인가 하는 전투기는 아예 비지도 않았네. 그런 게 벌써 60대, 80대가 돌아다녀. 그런데 그마저도 아예 보지 말라고 전자전기를 돌려가지고 레이더를 아예 망가뜨려버려. 진짜 짜증나죠. 아씨.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안 되겠다. 한 방 쏴! 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쟤들 우리 공격할 것 같은데 우리 공격 못하게 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미사일을 쐈는데 어디를 쐈다? 예, NLL 넘어서 살짝 넘어서 퐁 떨어뜨린 겁니다. 야, 봤지? 우리도 니들 가만 안 놔둘 수 있어. 우리도 니들 한 방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까불지 마.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거를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종편에 등장하고 있는 대북 전문가들은 그냥 대놓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 북한이 핵실험은 뭐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겁을 먹게 되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겁을 자꾸 먹으면은 무슨 짓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핵실험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북한의 행동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 특히 연합공군훈련이 자신들로서는 엄청나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라크 또는 이라크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미국이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떴다? 공군기가 떴어. 공군기가 떠가지고 다다다다닥 때려. 그 다음에 토마호크 날라와가지고 다다다닥 때려. 그때마다 제일 먼저 날아가서 적 대공망을 무력화시킨 게 뭐다? 예,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였어요. 그리고 전자전기가 아니라도 아예 보이지 않는 F-35 이것 또한 7, 80대가 돌아다니니 북한으로서는 엄청 신경 쓰일 거 아니야. 더군다나 그 F-35 전투기는 뭐가 목표다? 예, 김정은을 죽이기 위해서 김정은이 숨어있는 북한의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한 전투기란 말이에요. 그게 한 60대, 80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북한으로서는 짜증나지. 근데 그마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전자전기 이런 게 동원해가지고 레이더망을 자꾸 교란시켜.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도 정말 한 방 칠 수 있다는 걸 알려줘. 어떻게 알려줘? 미사일 한번 쏴봐. 라고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있었던 미사일 발사의 내막인 겁니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몇 개를 쐈다? 20발 쐈죠. 20발 정도 쐈어요. 정말 핵실험을 위한 명분 같으면 20발까지 쏠 이유가 없어요. 딱 서너 발만 NLL 근처 또는 NLL 살짝 넘어간 수준으로 탕탕탕 때려도 충분해. 근데 20발을 쐈다? 난사잖아, 난사. 뿐만 아니라 포격도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사했다. 와! 이렇게 한 거야. 뭡니까 이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자, 북한의 상황이 그거예요. 핵실험? 지금 핵실험이 문제가 아니야, 북한은. 당장 저 240대씩이나 떠있는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훈련을 그만두고 갑자기 북한을 기습한다면 지들은 그날로 끝장이야. 북한에는 지금 현재 날뜰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요, 거의. 지난번에 150대 떴다 그러죠. 150대 실제로 그 중에서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전투기는 30대 안쪽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240대가 떴어. 북한 150대 띄웠다고 우리가 막 난리쳤죠. 근데 우리는 240대가 떴어. 그러면 북한 입장은 어떻게 했어? 얼마나 겁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맞죠. 240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보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안 보인다. 예,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핵실험하고는 일단은 거리가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 계속 가다 보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안 보이고 무섭고 하다 보면 야, 큰 거 하나 갖고 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유는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겁먹고 쫄았다. 그래서 이렇게 난사를 한 거예요. 핵실험 명분 쌓기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너 발만 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20발씩 넘게 난사를 했다는 거 겁을 먹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핵실험보다는 공포에 질려있는 북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종편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하나같이 북한이 핵실험할 거다고 저런 주장을 하지? 저 북한 핵실험 주장 툭 하면 나오는데 예, 지금 북한 핵실험 안 한 지 지금 꽤 됐어요. 뭐야? 그럼 저거? 왜 자꾸 이러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는 전망이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핵실험 얘기가 나온다기보다는 북풍을 통해서 이태원 사태, 이태원 참사를 덮겠다라는 목표가 더 강하다. 오늘 윤석열이 생전에 안 가던 NSC에 가요. 그러면서 북핵이나 북한 도발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위기에 놓인 윤석열이 북풍으로 분위기를 바꾸겠다,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건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 김정은은 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미사일을 쏘든 총을 쏘든 간에 지금 저 그 짓을 하면은 누가 제일 좋다? 윤석열이 제일 좋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 윤석열 편인 것 같아. 지들끼리 뭐 주고 짬짬이가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김정은하고 윤석열하고 짬짬이가 있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타이밍 적절하게 쏴주냐고. 응?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타이밍 적절하게 한 방씩 쏴주냐고. 지들끼리 깜빡 먹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김정은하고 윤석열하고 이 둘이 그 깜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이처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 그닥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도 핵실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이 북한 핑계로 그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라는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북풍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바닥까지 떨어진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죠. 지금 올라가고는 있으니까. 이거는 뭘 말한다? 가만히 보면은 중간층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것보다는 그동안 윤석열을 외면했던 오히려 보수층마저도 외면했던 윤석열인데 이 보수층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또 정권 뺏기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그냥 결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왜 윤석열을 지지하십니까? 답변 안함, 모름 이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지하는데 왜 지지하는지 모르고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 거부, 모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는 묻지 마야. 난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얘들이 보수 적폐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든 이재명이든 끌고 오시는 건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작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죠.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외신들까지 나서가지고 야 윤석열 네 위기 돌파 능력, 네 지도력을 한번 보여봐.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너 바보 아니니?
너 무능하지? 이렇게 대놓고 까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북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북한이 적절하게 미사일을 쏴줬다? 야, 이건 아무리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자, 예,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북한의 핵실험, 현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핵실험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북한이 지들이 무슨 필요하면 핵실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미사일 쏜 거하고 핵실험 명분 쌓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만약에 핵실험 명분 쌓기였다면 서너 발만 쏘고 말았을 거고 그것도 NLL 주변에 몇 발 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20발씩이나 많이 떼거지로 뚫어 부었다라는 건 뭘 말한다? 예,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다. 남측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가득 찼어! 라는 걸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북한은 언제든지 남한을 공격할 수 있고 공격할 때 20발, 30발, 40발 막 쏠 수 있어! 라는 식인 거죠.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핵실험 명분만 싸우면 되는데 그렇게 30발씩 쏠 이유가 뭐야? 네. 겁먹었다는 거. 그 겁먹은 이유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때문에, 비질런트 스톰 때문에 그렇다. 왜? 비질런트 스톰에 투입된 공군기 숫자가 북한 웬만한 나라, 240대 웬만한 나라들보다 중간치 되는 나라 2개 정도의 전투력이에요. 공군력이에요. 이 정도면. 자, 웬만한 나라보다 많은 공군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비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다 전자전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레이더만 교란시키고,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막연하게 걱정하시거나, 막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이제 겁을 잔뜩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질런트 스톰이 2월 4일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하고 끝나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 선에서 이제 아마 북한의 무력 도발도 그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아마 비질런트 스톰이 끝나면은 일요일쯤에 미사일 한 번 더 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또 한동안 잠잠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겠죠. 미국 중간선거에서 북한이 뭔 짓을 한다. 그럼 미국 공화당이 좋겠죠. 미국 공화당이 들어서면요,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실험하기에는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금 이런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몇 차례 더 반복되긴 하겠지만 그냥 그 선에서 그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 적 있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아마 최대치가 40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40발 정도를 다 만들 수 있지 못하고 실제로 아마 북한이 추출한 핵물질 플루토늄이 한 40발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핵무기 40발 정도가 되는 분량이었는데 실제로 제작으로 들어간 건, 핵탄두 제작으로 들어간 거는 30발에서 35발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나머지는 남아있거나 손실을 받거나 뭐 그럴 거로 지금 예측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6차, 뭐 7차, 뭐 핵실험 몇 차를 하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북한의 핵무기는 25발 안팎일 걸로 다들 예상을 합니다. 작으면 20발, 많으면 25발. 그 정도일 걸로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 원자로를 추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이 추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이 25발을 정말 아껴서 꽁꽁, 오래오래 써야겠죠? 마치 그런 겁니다. 생활비가 추가로 새로 생활비가 들어올 계획은,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어.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한 20만 원 밖에 없어. 그럼 이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엔간하면 쓰지 말아야 되죠.
지금 딱 북한의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지금 정도 급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기에는 북한으로서는 좀 아깝지 무기가.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까지 가야지 핵실험을 하지 지금은 아마 아닐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조금 안심도 되십니까? 마음이 좀 이제 어떠십니까?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좀 없어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노보노맘님, 연합훈련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10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연합훈련 한다고 분위기를 되게 많이 잡았죠. 연합훈련 하면서 엄청나게 분위기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중고등학교 집회 19일 날 한대요. 예, 19일 날, 예. 함께 모여줘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